노벨상 수상자 45인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17번째로 미국의 소설가이며 미국의 여성 작가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이 말하는 지혜인 인생은 매 페이지를 동시에 읽어야 하는 책이다입니다. 펄벅은 1892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장로교 선교사였고 그녀가 생후 3개월 때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서 자란 그녀는 중국인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에 익숙해졌고 중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선교 활동에 몰두했지만 가정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펄벅은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통 문학을 접하며 성장했고 삼국지연의 수호전 등의 고전을 원서로 읽으며 문학적 감각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17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1922년부터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으며 1930년에 첫 소설 동풍서풍을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하였고 이 작품은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문 소설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펄벅의 대표작은 1931년에 출간된 대지입니다. 이 소설은 중국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당시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32년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그녀의 작품성이 인정받았습니다. 1938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중국 민중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은 당시 서구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들들, 분열된 일가, 새해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4년 동안 중국의 대표적인 고전인 수오지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펄벅은 중국에서 성장하며 중국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중국 사회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양인이지만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중국 민중의 삶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펄벅의 작품은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중국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고 결국 그녀는 공산주의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고 죽을 때까지 다시 중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서도 그녀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고 오늘날 대지는 중국에서도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생가는 기념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펄벅은 1960년 늦가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던 중 들판에서 농부들이 추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소달구지 옆에서 볕단을 직접 지고 가는 것을 보았고 펄벅은 통역에게 물었어요. 왜 저 농부는 힘들게 볕단을 직접 지고 가나요? 소달구지에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자 통역이 대답했습니다. 소가 너무 힘들까봐 농부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이 말을 들은 펄벅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나머지 다른 것은 더 보지 않아도 알겠다. 벽가리 짐을 지고 가는 저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자
오늘 인류가 되찾아야 할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펄벅은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표현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펄벅이 남긴 지혜입니다. 펄벅은 작품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많은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매 페이지를 동시에 읽어야 하는 책이다. 삶은 한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연애는 이성을 마비시킨다.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향유하기 어렵다. 다른 마음과 서로 어울리고 교류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메말라 버린다. 사람은 혼자서만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의 축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혜와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교육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올바른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불가사의한 우주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 끝없이 펼쳐진 평행선이라 해도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만나게 마련이다. 세상에 완전히 고정된 것은 없으며 언젠가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도 서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칭찬받을 때가 아니라 욕을 먹을 때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겸손한 태도는 남에게 칭찬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비판을 받을 때 더 중요한 덕목이라는 뜻입니다. 펄벅은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인류애를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을 사랑했지만 결국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고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남긴 명언들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펄벅의 이야기와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